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날씨도 너무 좋아서 어디 놀러가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날씨인 것 같은데, 이와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상황 또한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41,000달러를 넘으며 오랜만에 회복하는 장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의 모습과 함께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이 토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 속 하나의 보고서가 새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투자 펀드사인 코인쉐어스에서 최근 발표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 일부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 코인쉐어스에서 하나의 보고서가 새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지난해 12월 기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개선된 반면에 카르다노, 에이다나, 솔라나 등의 알트코인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자산 2,500억 달러 이상의 펀드 매니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제작된 해당 보고서에서 이 코인쉐어스는 기관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할당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투자자 심리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에이다 등의 알트코인에 비해 지난해 12월 상대적으로 많은 기관의 할당을 받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기관들의 관심이 더욱 많다는 것이죠. 암호화폐 시장에 4년 이상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최초 암호화폐 투자를 할 당시에는 높은 수익률로 인해서 알트코인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에 오래 있을수록 자연스럽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포트폴리오가 분산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저 또한 겪었으며, 이에 대해서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았을 때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또한 트렌드가 상당히 가파르게 변화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XRP의 경우는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왜 XRP가 포함이 되느냐 물으실 수도 있는데, 현재 가격이 2017년 전고점이었던 4,750원 근처에도 가지 못하였음에도 메이저 탑10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커뮤니티가 탄탄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영상에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30% 이상 할당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신기하죠. 시장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알트코인으로 투자를 시작하였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비중이 몰리게 된다는 것이 말이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금융의 중심이죠. 이 미국에서 참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하는 상황 속에 미국의 한 상원 의원의 경우는 암호화폐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내용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상원의원 암호화폐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적합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행 위원회 소속 의원인 패투미 의원의 경우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는 계속 존재할 것이며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적합한 자산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개인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암호화폐에 간접 투자하고 있다. 이 철저하게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라면 어느 정도 암호화폐에 간접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나는 이러한 간단한 전략을 갖고 돈을 모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 앞서 지난해 6월 패투미 의원의 경우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 및 이더리움 투자 신탁에 투자했다 밝힌 바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이 인물이 패투미 상원 의원입니다. 이 패투미 의원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의원 중 한 분인데요. 얼마 전에는 연방 의원들 또한 암호화폐 투자가 필요하다며 권고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 월가 및 주요 증권가들에서는 암호화폐를 이미 포트폴리오의 약 5% 정도 할당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이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흐름들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것이며 아직까지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긴 하지만 명확성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눈치만 보고 있는 기관들 또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확실하게 정해진다면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그널들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 현재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고점 대비 하락한 지금이 매수의 적기가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시장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도 이게 긍정적인 소식만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이죠. 2021년 10월 당시 암호화폐 시장에 크나큰 이정표 이벤트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 것인데요. 비록 선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에 현재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번 연도 2022년 현물 ETF가 승인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미 SEC가 판단을 한 것일까요?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는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승인 여부가 오늘 결정이 나는데 아쉬운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SEC 그레이스케일 GBTC 펀드의 ETF 전환 승인 여부가 또 한 번 연기되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블로그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비트코인 ETF 상품 승인 여부 결정을 재차 다시 한번 연기했다고 합니다. 앞서 그레이스케일은 산하 비트코인 투자 신탁인 GBTC를 ETF로 전환하기 위해 규제 당국의 승인을 요청한 바 있었는데요. 이 SEC는 지난 12월에도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 출시 승인 결정을 연기하였었죠. 앞서 블룸버그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F에 대한 최종 결정은 7월에서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참 아쉽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또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미 SEC가 현물 ETF에 대하여 승인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지난 2021년 10월 선물 ETF가 승인을 했다면 이 현물 ETF를 승인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이 상식적인 선에서 또한 승인을 이미 시켰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 SEC가 현물 ETF를 이제 반려 및 연기시킬 때 이야기하는 이유는 투자자 보호 미흡이라는 명목상의 이유로 반려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으시나요? 이러한 생각은 우리뿐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미국의 하원 의원들 또한 선물 ETF는 승인시키면서 현물 ETF는 승인시키지 않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너네가 SEC가 이제 미국 투자자들에게 이 선물 ETF와 현물 ETF의 명확한 차이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현물 ETF를 승인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서한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뿐만이 아니죠. 방금 기사에서 나온 그레이스케일 또한 이제 SEC가 현물 ETF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파생 상품 투자는 허용하지만 직접 투자는 불허하는 것은 말도 안 되며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하면서 현물 ETF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SEC의 입장은 모순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지적을 하게 됩니다. 과연 SEC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러한 것을 모르고 있을까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SEC는 절대로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SEC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현물 ETF에 대해서 반려를 하는 것일까요? 이거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이죠. CFTC와의 암호화폐 관할권 다툼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관할 기구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 속에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권이죠. 이것을 통해서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오려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SEC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러한 SEC의 모습도 이제는 유통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를 보자면 상당히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죠. 특히나 얼마 전 미국의 백악관의 경우는 국가안보 차원의 암호화폐 규제 행정명령에 대해서 시사를 하였는데 이것은 시장에 명확성을 주는 행위로 시장의 명확성과 함께 규제적인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진다면 더 이상 SEC는 투자자 보호 미흡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로 거부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에서 5년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부할 때 사용했던 명목상 이유가 투자자 보호 미흡이라는 것인데 만약에 규제가 정해졌다고 해서 이러한 이유를 바꾸어 또 반려를 시킨다면 CFTC에서 태클이 들어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는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보았을 때 이번 연도 상반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선물 ETF가 승인이 되었을 때 이 하루 거래량이 전 ETF를 통틀어 상장 당일 거래량 3위를 차지했었습니다. 만약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이 1위도 가볍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과연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을 때 금융시장 전반에 어떠한 반향을 일으키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그레이스케일의 소식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혹시 그레이스케일이 운용하고 있는 투자 신탁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나요? 저도 참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게 신기한데 일단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이 거래소는 MEXC라는 거래소입니다. 이제 상단 메뉴창에 파생 상품 탭에 들어가셔서 ETF 인덱스라는 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이제 상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레이스케일 인덱스라고 쓰여 있는데요. 현재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참 신기하죠? 현재 시장의 상승과 함께 이 상품 또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밑에 보시면 메이저 크립토 인덱스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메이저 코인들을 모아놓은 상품이며 디파이 인덱스, 코인베이스가 투자한 상품의 인덱스, 반감기 코인들, 그리고 폴카다 생태계 코인, NFT 인덱스 등등 정말 많은 이제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흔히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와 이제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떠한 것에 투자를 해야 할지 명확하게 한 코인만 고르기 애매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링크는 이제 영상 설명란에 남겨놓았습니다.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공부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그레이스케일의 소식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에서 돈나무 누나라고 불리우는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최근 SEC에게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가 가능한 펀드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 자산 운용사들 또한 여러 형태로 SEC에게 현재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SEC의 비트코인 간접 투자 가능 펀드 승인을 신청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블록 윅스에 따르면 돈나무 누나라고 불리우는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최근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에 파괴적인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아크벤처 펀드 출시 승인을 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SEC 제출 서류에서 이제 아크벤처 펀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이죠. 이 GBTC 등에 투자할 수 있음을 암시해서 비트코인 간접 투자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네요. 과연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 펀드를 신청한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왜 신청한 것일까요? 정말 승인을 바라고 신청한 것일까요? 이러한 종류의 신청은 일종의 시위나 서한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EC 입장에서 그레이스케일이 GBTC 펀드를 ETF로 전환하는 건에 대해서 연기를 한 번 더 하였는데 이 다른 자산 운용사에서 GBTC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신청한다면 이게 뭐 하는 것일까 기가 차지 않을까요? 그러면서도 이제 지속적인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현물 ETF를 승인시켜라 라고 말이죠. 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연도 수년간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바라고 바랬던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며 그에 대한 영향력이 금융생태계 전반에 얼마나 미치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 가격 회복의 영향일까요? 오랜만에 30포인트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전날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33포인트를 기록하며 드디어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벗어난 공포 단계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암호화폐 시장을 대표하는 대장 코인과 부대장 코인이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여주며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몇 주 전만 해도 3만 달러가 깨져서 2만 달러까지 도달하면 이제는 1만 달러가 되는 것도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시장에는 공포만이 가득했었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커뮤니티에는 찐반인가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매 영상 강조를 드렸듯이 암호화폐를 포함한 모든 자산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시장이 없듯 계속해서 하락하는 시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나온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에 관한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 단 하나도 암호화폐 시장의 내부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이유가 이제 매크로적인 이유, 외부적인 이유로 하락을 하였는데요. 이와 동시에 미국과 러시아, 인도 등의 주요국에서는 긍정적인 소식들만 쏟아져 나왔었죠. 이 모든 투자는 동일한 메커니즘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내재 가치가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하며 시간의 문제이지만 결국엔 가치의 가격이 수렴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가치가 없으며 그저 가격의 변동성에 그리고 그저 확률 싸움으로 돈을 건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닌 도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기에 기존의 전통 자산에 투자를 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기존의 가치 측정 방법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으니 도박이다,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현존하는 시장 중 가장 내재 가치가 높은 시장입니다. 우리를 부의 추월 차선을 통해 경제적 자유에 가장 빠르게 도달시켜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단순 이제 백 사고, 차 사고, 집 사려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적 자유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돈에 관한 공부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공부를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빠르게 부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그릇에 맞지 않은 부를 얻었다가 단기간에 빠르게 자산이 증발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한 번씩은 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릇의 크기를 확장시키는데 집중해야 하며 이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공부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저 또한 지속적으로 공부 중에 있으며 추후에 지금의 자산의 100배가 된다고 해도 지금과 포트폴리오가 조금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다룰 자신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포착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들만이 기회를 기회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을 잡은 분들에게는 잡은 투자자분들에게는 큰 리턴이 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길게도 아닌 3년 뒤 과연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 얼만큼의 확장성을 보여주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이제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